한영 전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걸 키가 눌려지면 여기 자판기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목록들이 영어로 바뀌는 건데 이건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노트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는데요.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까지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생각된 부분은 지워주시고 그래서 HTML 바디 마지막 부분에서 언어 타걸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그래서 타걸이 눌렸을 때 CHANGEVENT를 감지하고 또 문서 객체를 자바스크립트가 얻어와서 영어면 영어, 한글이면 한글로 상태 변경을 시키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될 것 같고요. 한영을 톡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누르면 영어로 바뀌죠. 그 다음에 한글로 누르면 한글로 바뀝니다. 간단한 HTML 코드인데요. 향후에는 다국어 로컬라이제이션 코드로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국어 처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상품 추가가 되는데요. 여기 GT 요청이 들어가는데요. Add Product 폼입니다. 그래서 HTML에 보면은 상품 추가하기 버튼에 하이퍼링크가 걸려있죠. 그래서 Add Product 폼이 걸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응답해주는 컨트롤러 코드를 작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루트 경로에 대한 요청을 이렇게 처리했고요. 앵커 태그는 get 요청입니다. 그래서 get 매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대한 add product 폼입니다. public string addpr audio ctform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코드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턴해주는 건 addpr audio ctform 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버전을 쓰다가 편의를 위해서 얼터머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이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서 직접 타이핑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코드 붙여넣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ddpr audio ctform 자체를 HTML 에디터로 응답해주는 거죠. 그래서 템플러츠 폴더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 addpr audio ctform HTML 파일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이 파일에 대한 부분은 붙여넣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상품 추가 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ctrl altp-prettier 세팅을 통해서 얼터머 버전에서는 프리티어 옵션이 걸리기 때문에 프리티어 옵션을 통해서 좀 이 코드를 좀 쉽게 했습니다. 얼터머 버전이 아닌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VSCOD를 이용해서 프리티어 포매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보시면 타임리프 템플릿에 대한 네임스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폰트 지정을 해주고요. CSS를 정의해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부트스트랩 정의한 게 있고요. jQuery 3.6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데이트 피커에서 날짜를 선택해주는 UI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판기 상품 추가하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품명 가격 유통기간 그 다음에 상품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은 PRODUCTADD라는 함수가 있죠. 추가하겠습니까? 한 다음에 상품 추가 액션이 일어난 후에 상품 추가했습니다. 한 다음에 데이트 피커 컨트롤러에서 날짜 형식들을 지정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코드가 됩니다. 여기서는 버튼이 클릭되면서 뒤로 돌아가기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상품 추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서브밋 버튼은 기본적으로 폼 태그를 통해서 통신을 날립니다. 포스트 메서드로 통신을 날린 다음에 온클릭 이벤트도 함께 수행되기 때문에 프로덕트 에더드 함수가 함께 여기서 수행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코드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이쪽은 부트스트랩 관련된 코드고 데이트 피커 컨트롤 소스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UI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하고 새로 고침한 다음에요. 상품 추가하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제는 Add Product Form, HTML 에디터의 렌더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품명을 배추버거 그 다음에 이거는 3,000원 유통기한에 데이터 피커 컨트롤이 생기죠. 이거는 부트스트랩 플러그인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5월 18일로 하고 추가되면 서브 및 통신이 날아가고 얼럿창도 뜨겠습니다. 하지만 애드 프로덕트라는 포스트 요청에 대한 응답해 줄 수 있는 컨트롤러 코드가 없기 때문에 에러는 나는데 액션은 정확하게 잘 날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서브미트에 대응해주는 상품 추가 대응해주는 코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애드 프로덕트 포스트에 대응해주는 컨트롤러 코드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HTML 컨트롤러에서 관련된 함수를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포스트 요청이었죠. 그래서 포스트 매핑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드 프로덕트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퍼블리시 스트링 애드 프로덕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폼이죠. 인풋 태그가 인풋 네임 인풋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인풋 리모트 데이트 세 가지의 데이터가 옵니다. 여기에 매칭해주는 클래스를 정해줄 텐데요. 이때 우리가 썼던 게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상품명, 가격, 유통기간에 대한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앞에 들어갈 때는 mother attribute라는 애너테이션을 사용해서 폼 태그에 있는 인풋 3개 있죠. 거기랑 요 클래스랑 매칭을 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애너테이션이 mother attribut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 태그 안에 있는 인풋과 클래스를 이렇게 매칭해주는 애너테이션이 mother attribut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를 좀 보면은 일단 SOUT 해가지고 입력된 프로덕트 객체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겟 네임 그 다음에 세 건이 제대로 한번 출력해보겠습니다. 프라이스 겟 리모트 데이트 데이터가 정확히 매칭을 해서 강의 노트에서는 리퀘스트 PARAM으로 가져와도 됩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써볼 텐데요. 일단 스프링 클래스에 매칭해줄 때는 mother attribue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포스트 매핑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매핑 add product라고 해보겠습니다. 폼 태그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클래스 매칭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request PARAM 따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각각 가져오느냐 또는 모델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클래스 객체로 한 방에 얻어오느냐의 차이인데 파라미터가 작을 때는 몇 개 가져오는 그런 큰 코드상의 부담은 없는데 나중에 파라미터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객체 매핑 이게 ORM 매핑이라고 그러는데 ORM 매칭하는 방법이 훨씬 유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추가해야 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프로덕트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add하고 프로덕트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인덱스 HTML 리터를 렌더하지 않고 우리가 이쪽으로 루트로 던져버리면 이쪽에서 다시 프로덕트 리스트를 가져와서 매칭을 해주죠. 그래서 루트 경로로 리다이렉트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코드는 두 건을 추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이제 지워야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비어있는 상품 목록이 될 거고 추가했을 때 이쪽으로 다시 리다이렉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경로로 전환시킵니다. 루트로 다시 재접속하라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게 되고 현재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 리스트가 인덱스에 실려서 렌더가 됩니다. add product 2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코드가 자동화돼서 좀 빠르긴 한데 생성자죠.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add 해주고 그 다음에 리더렉트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법과 이쪽 방법 두 개를 써보겠습니다. 실행을 했고 현재는 add product 이쪽으로 호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 고침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돌아가게 하면 새로 고침 한번 할 거예요. 이제는 상품 목록이 비어있죠. 상품 목록이 비어있고 추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배추버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3,000원. 유통기간은 오늘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상품 추가 완료 누르겠습니다.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름이 잘 안 보이네요. 매칭이 잘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잘 안 들어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먼저는 이거를 디버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add가 됐는데 여기 정확하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잘 실렸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기다려 볼게요. 빨간색 브레이크 포인트 누르고 벌레 버튼, 디버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기, 새로 고침, 추가. 배추버거 가격은 3,000원, 날짜는 아무 때나 누르고 추가하면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에 보면은 지금 데이터가 떴긴 했는데 널 값이죠. 3개가 다 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 매칭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 얘기하자면 이게 보면 프로덕트의 네임, 프라이스, LIMITDAT거든요. 네임, 프라이스, LIMITD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네임 필드란 연동이 됩니다. 여기랑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임, 프라이스, LIMITDAT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하고 이 변수의 이름하고 인풋 태그의 네임하고 정확히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얘기가 네임이 되겠고요. 얘기가 프라이스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가 리모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만 바꾸면 되겠네요. GTNAM이 GTPRIC 그 다음에 get 리모데이트는 해주겠습니다. 다시 재실행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고 상품 추가하겠습니다. 배추버거 가격은 3,000원. 그 다음에 날짜는 아무렇게나. 자, 이제는 됐죠. 추가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것을 했고요. 이쪽 코드를 좀 살려서 해볼 거면 인풋 쪽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쪽에 애드 버튼 쪽에서 여기가 ADDPR ODUCTE이죠. 이쪽을 동일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인풋 태그의 네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봤기 때문에 여기서 미스매칭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 리퀘스트 PARAM을 통해서 따로 가져오든지 또는 마덜 애트러뷰트를 통해서 한 방에 가져오든지 둘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개발자가 선호하는 방법은 이렇게 클래스 ORM 매핑을 통해서 한 방에 가져오는 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유념해 두시고 나중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